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전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우리가 건강에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통증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미주은 방송에 제가 보내드린 내용이 10년 내 10배 성장할 30개 종목 중에 23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기업 공부하는 영상을 올릴 때면요, 항상 조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그 톤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목에 힘을 좀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 분량은 사실 40분이 조금 넘는 분량이었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찍을 때는 1시간 15분 정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에 조금 무리가 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목이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약간 톤을 낮추고 작은 목소리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방송 중에 목소리가 약간 느끼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경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끼하다고 방송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코너고요. 저 역시도 방송을 하는 때마다 상당히 배우는 것도 많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애착이 가는 그런 코너를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한 3주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책이었죠.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지으신 그런 책입니다. 이 방송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무려 4만 1000명이나 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책도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켄 피셔라는 저자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켄 피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필립 피셔의 아들이죠.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이 스승으로 모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렇게 뭐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 외에도 이 켄 피셔란 분도 굉장히 열심히 투자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켓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책도 참 많이 쓰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구글에 가서 PS 레이시오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름 아닌 켄 피셔의 이름이 나옵니다. 켄 피셔란 분이 PS 레이시오, 우리가 흔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장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투자자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이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사실 PS 레이시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장주가 그렇게 많이 발달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들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PE 레이시오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뭐 유전자 혁명이 일어나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미래 가치를 측정하기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출을 가지고 한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단위인 PS 레이시오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 PS 레이시오를 만드신 분이 켄 피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지수 PS 레이시오를 만든 켄 피셔가 쓴 책인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입니다.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목차를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만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주은의 개인적인 평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느꼈던 점을 장점 3개 그리고 약점 3개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일요일을 맞이하여 준비한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말 일요일 밤에도 미주은과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 목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은요, 평균에 속지 마라. 세 번째 장, 변동성은 정상이며 그 자체로 변동적이다. 네 번째 장은요, 존재한 적이 없는 장기 약세장. 제5장 제목은 부채에 대한 거짓 공포고요.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더 우월한 주식은 없다. 7장 제목은요,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투자자들. 마지막 장 제목은 언제나 글로벌했던 세계 경제. 이렇게 8개의 장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읽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영어에서 가장 값비싼 한마디는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t's different 이다. 존 템플턴 경이 한 말로 영원히 계속해서 옳은 말이다. 물론 투자에 대해서 한 말이다. 우리가 그 미국 주식 관련 뉴스 같은 걸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번 책을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릴 뿐 아니라 값비싼 대가까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다. 역사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경제 침체가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급등장을 놓쳤다. 그러나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한 사람들은 지난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대부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이례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다. 거의 항상 반복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주식은 악재를 선반영해 공식적으로 경제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하락한다. 주식은 경기가 회복하기 전에 바닥을 치고 급등하기 시작한다. 이 책이요, 2011년에 지어진 책인데요. 10년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가 제가 문득 착각이 드는 것이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 달에 굉장히 커다란 급락,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이 장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켄 피셔에 대한 그 존경심이랄까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주식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곧 하락장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급등장이 금방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주식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미리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약세장과 경기 침체 기간이 겹치면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강세장이 시작되어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평균 수익률이 무려 27.5%에 이른다. 이는 경기 성장의 기미가 보이기 전부터 다가오는 경기 회복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약세장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완전히 끝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강세장이 시작돼서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때 우리 경기 침체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되면 이미 주식은 27.5%가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다른 일이 벌어지려면 인간의 본성에서 이윤 동기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윤 동기는 정말로 훌륭한 본성이다. 이윤 동기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약과 의료 장비가 개발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갈수록 더 작고 강력해지며 주택은 더 쾌적해진다. 이 동기 덕분에 자동차는 더 안전해지며 더 싸고 좋은 운동화도 나온다. 이윤 동기가 불러오는 금융혁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빌려 주택을 마련하고 대학에 가며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다. 이윤 동기가 주는 혜택은 끝이 없다. 인간의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관, 즉 경기 둔화, 규제, 질병, 악법에 부딪히면 결국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포기한 채 참담한 미래를 기다린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이 얘기가 정말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예로 든 것이 경기 둔화라든지 규제 그리고 질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새로운 질병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인류는 결국 굉장히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뉴노멀을 다시 한번 이루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경제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커머스 같은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계속 이어지게끔 도와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 번 더 느껴지는 것은 2011년이 아니고 지금 2021년에 쓴 책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독자들 중에는 내가 경기 침체나 약세장에 개의치 않는 극단적 낙관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나 역시 경기 침체와 약세장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뉴노멀이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이다.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란 말이다. 물론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사람들은 경기 확장과 강세장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경기 침체 뒤에는 경기 확장이 온다. 경기 확장은 경기 침체보다 거의 예외 없이 기간도 길고 강도도 높다. 공경이 두려워서 평생 웅크리고 산다면 훨씬 더 자주, 더 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 확장과 강세장을 놓치게 된다. 경기 침체 그리고 약세장은 항상 찾아오잖아요.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인데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 결국은 그 뒤에 침체 뒤에는 항상 경기 확장 그리고 상승장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기 확장이나 주식의 상승장은 그 침체기보다 훨씬 더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또 강도도 높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보상을 항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요. 평균에 속지 말아입니다. 과연 평균에 속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을 평균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약세장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 수익률은 매우 다양하며 평균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는 해는 드물다. 시장 수익률은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도 사람들은 강세장에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며 뚜렷한 투자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야, 이제 강세장이 되었네. 들어갈 시점이군.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공손한 태도로 매일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약세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 큰 손해 없이 느긋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자, 여기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보통 미국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1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가 매년 반복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 주식 시장은 30%가 올라가고 또 20%가 빠지고 25%가 올라가고 뭐 15%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10%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10%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26년에서 2010년 S&P 500의 수익률은 연 9.8%였다. 주식 데이터가 정확해진 1970년부터 2010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9.6%다. 이 장기 수익률에는 강세장뿐만 아니라 약세장 실적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지어 대형 약세장 실적도 포함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다. 여기서 평균은 모든 기간의 평균을 가리킨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도 1, 2년 손실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1, 2년 탓에 망했다고 좌절하면서 다시는 높은 장기 수익률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이 10%의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연평균 그렇게 나올 뿐이지 사실 그 한 해 하나의 모습을 따져보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일 때 주식이 15% 올랐다고 해서 20% 올랐다고 해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1, 2년 정도 손실이 크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2년 정도 손실을 봤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한 3, 4년, 5년 정도 굉장히 급격한 폭으로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기 수익률에는 항상 손실 연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손실 연도가 계속 포함될 것이다. 손실 연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적정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 손실 연도의 실적은 나중에 만회된다. 이후 찾아오는 강세장은 기간도 더 길고 수익률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 지향성 장기 투자자는 적절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가끔 찾아오는 손실 연도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강세장은 더 길고 강하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장기 투자 하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기간이 막 1년, 6개월은 물론이고요. 1년에서 2년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다고 해서 나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손실 연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 투자의 한 과정이고요. 이러한 손실을 입는 연도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훨씬 더 가파른 그런 기세를 가지고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만 그 시장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려 하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씩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강세장 초기에 근시안적 공포감에 휩쓸리게 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소공포증을 느끼므로 약세장 이후 주가가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면 다시 하락할까 두려워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므로 고소공포증을 겪는 고통이 배가 된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10% 평균이라고 해서 매년 10%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년 안에 10%가 올라가고 15%가 올라가면 이게 지금부터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요, 기쁨보다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익에서 얻는 그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20%를 얻었을 때 그 20%를 얻는 기쁨보다 이게 10% 정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자꾸만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강세장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진다. 따라서 강세장 시작 시점을 놓치더라도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강세장 수익률이 원래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 강세장에 흔히 쏟아지는 상승세가 지나치고 크게 빠르다라는 말에 현혹당하지 않게 된다. 이 점도 우리가 작년에 2020년에 사실 우리가 목격을 직접 했습니다.
3월 달부터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7월 달, 8월 달 됐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 너무 빨리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뭐 W가 일어날 것이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DB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그 주식에 대한 방송을 할 때요. 상당히 많은 댓글이 굉장히 조롱조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 다 망한다. 이런 글이 굉장히 2020년 여름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강세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통 길고 또 강하게 이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세장 시작 시점을 놓쳤더라도 강세장 시작 시점이 작년에는 사실 3월달, 4월달이었잖아요. 따라서 2020년에 우리가 3월달이나 4월달에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사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6월달, 7월달, 8월달에 들어갔어도 충분히 빨리 들어간 셈이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요. 강세장 수익률이 원래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강세장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만약에 뭐 뉴스라든지 미디어에서 상승세가 너무 크다, 상승이 너무 오래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크고 빨랐다라고 말하면 무시하라. 펀더멘탈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지나치게 크고 빨랐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다. 따라서 주식은요, 상승이 너무 많이 됐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도요, 펀더멘탈이 악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면 많이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최근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주식들이 상승세가 지나치게 크고 빨랐다고 해서 그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해 주는 셈이 됩니다. 대개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낫다. 왜 그럴까? 우선 당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주식을 매도했는데 주가가 소폭 상승한다면 또는 대폭 상승한다면 장기 성장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손실이다. 15% 수익 기회를 놓쳤다고 가정하자. 이 기회 손실을 만회하려면 이후 15년 동안 비용 차감 후 초과 수익률 연 1%를 달성해야 한다. 주식의 비중을 줄이려면 당신의 예측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해야 한다. 예측이 적중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게다가 거래 비용과 세금까지 고려하면 비중 조절은 그다지 실속이 없다. 게다가 이후 절호의 진입 시점을 놓친다면 미래 수익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비중 조절은 대개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그 주식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사야겠다. 이러한 그 이론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았을 때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만약에 수익 기회를 놓쳤으면요. 이거를 만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비용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면요. 사실 주식을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랑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평균 실적이 S&P 500보다 크게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사거나 팔기 때문이다.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은 3.27년에 불과하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말한다. 손쉽게 S&P 500 ETF를 사서 묻어두면 되는데 왜 자산 운용사에게 돈을 맡겨야 하죠? 그냥 사서 묻어두면 그만이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내 경험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사람들은 사서 묻어두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자, 다시 한번 그 장기 투자의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S&P 500의 수익률 한 10% 된다 그랬죠. 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사고 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뮤추얼 펀드의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3.2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0년 투자한다, 15년 투자한다 말만 그렇게 하고요. 사실 3년 정도 갖고 있다가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결코 S&P 500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켄 피셔 생각에도 그냥 S&P 500 ETF, 즉 뭐 스파이 같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스파이 같은 ETF를 사고요, 그냥 10년,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참을성 있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요, 변동성은 정상이며 그 자체로 변동적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숨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시장의 변동성 수준을 월 1회나 연 1회의 주기로 점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변동을 강도 높게 느끼는데 이러한 일일 변동성은 매우 크다. 자,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커,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투자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매일매일 주식 차트를 체크를 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의 그 변동성을 체크를 하면 당연히 변동성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그 변동 상황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체크를 한다면요, 변동성이 결코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10년을 내다보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힘들겠지만 하루하루의 등락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주식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변동성도 크게 느껴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0년 정도를 보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다면요, 우리 하루하루 주가 차트의 모습은 아예 신경에서 끄는 것이 좋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일일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 월별로도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분기 단위로 수익률을 점검하도록 자신을 통제한다면 3년 안에 상대 수익률은 결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잘못된 타이밍에 조건 반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며 들락날락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 대부분은 근시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따라서 주식 차트 일단 무시하고요. 절대 보지 마라. 그리고 매달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월별로도 내가 이번 달에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보지 마라. 그냥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분기 단위로 수익률을 점검하는 그런 습관을 만약에 우리가 들일 수만 있다면 3년 안에 우리의 상대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만 우리의 수익률을 체크한다면 그 조건 반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수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그 겁을 먹어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모에 휩싸여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은 3개월에 한 번만 체크해라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동성이 없는 세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는 투자 수익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힘들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변동성에 견디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작은 변동성을 원한다면 그것도 좋다. 당신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된다. 변동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원한다면 아주 낮은 은행 예금 금리에도 만족하면 된다. 사람들은 세상에 은재 탄환, 즉 마법 같은 투자 대상이 있어서 시장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시장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 대상이 있다면 모든 자산 운용사가 그곳에 투자할 것이다. 자산 운용사도 전부 사라질 것이다. 자기 돈부터 투자하느라 바쁠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불법이 아닌 한 그러한 투자 대상은 존재한 역사가 없다.
따라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같이 가야 한 일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변동성을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의 제목은 존재한 적이 없는 장기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은 평균 21개월 정도 지속된다. 심지어 이 평균은 대공황 때문에 과하게 계산된 느낌이 있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2년을 넘지 않았다. 강세장은 훨씬 더 길어서 평균적으로 57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약세장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자주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대공황을 빼고 나면요, 평균 20개월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약세장은 힘들어도 금방 지나가니까 견딜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세장이 가고 나면 강세장은 항상 훨씬 더 길었다. 왜냐하면 그 평균 기간이 57개월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긴 거죠. 자,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약세장을 찾기 어려운데도 TV나 인쇄 매체를 보면 장기 약세장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장기 약세장에 대한 믿음이 틀린 것으로 입증되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전체 시기에 3분의 2 이상을 비관했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빠르게 잊어버린다. 내가 보기에 장기 약세론을 믿는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이 비관론자에게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평이 가장 지적이고 똑똑한 일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과학적이라고도 생각한다. 반대로 낙관론자는 바보 같다고 본다. 지나친 낙관론자는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를 무시한 채 휘파람을 불며 장밋빛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다. 유념하기 바란다. 자본시장에서 역사는 낙관론의 입지를 탄탄하게 받쳐줬다. 자, 우리가 최근에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기사를 같이 읽어보고 또 오미주님께서 해석한 그 영상 같은 거를 보면요,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비관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오히려 더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그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고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느낀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이렇게 숫자 같은 거 가져와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더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관론자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항상 올려온 것이 주식시장의 역사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사람들은 상승 예측이 빗나간 경우에는 관대하지만 하락 예측이 빗나간 경우에는 단호하다. 그러나 살펴보면 약세론이 틀린 경우가 강세론이 틀린 경우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타격이 크다. 이는 행동 재무학자들이 입증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익에 기뻐하는 것보다 손실에 괴로워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2배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피해야 하고 그 리스크가 큰 것은요, 상승장을 놓치는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위험한 것은 상승장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상승장에는 주식장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하락장에는 빠져나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가 있는 게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비관적으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기 성장 투자자인데 비관론에 빠져서 주식을 아주 조금 보유하거나 아예 보유하지 않아 강세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기 수익률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다. 이 사실을 매번 잊는 것은 단지 우리의 부실한 기억력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의 역사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닙니다. 이렇게 50년,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주식시장의 역사가 항상 우리한테 주어진 교훈은요, 10년, 2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수익을 내지 못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부실한 기억력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잊고 주식시장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깎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장부터 8장이 남아있는데요. 5장부터 8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만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제가 읽어보고 느꼈던 3가지의 장점 그리고 3가지 단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요, 켄 피셔 특유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뛰어난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켄 피셔 책은요, 읽을 때마다 느낀 거지만 참 자기 자신 그 주장에 대한 확신에 넘쳐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달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요,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0년 전 책인데 코로나 폭락장에 100% 적용됐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는 켄 피셔가 2011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 읽었을 때 마치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폭락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켄 피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책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그 2019년에 만약에 읽어봤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을까. 그때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도 코로나 폭락장이 왔을 때 흔들림 없이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지금쯤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난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다. 자, 반면에 이 책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요, 모든 예시들과 자료들이 10년 이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202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모든 숫자들이 뭐 2005년, 2009년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씩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이제 번역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스승하고 제자가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마도 제자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오타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그 책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우리가 2, 3주 전에 한번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 책과 약간 부분은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역시 같은 저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저자가 강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크게 4부류로 나눠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로 하락장이 오면 너무 힘드신 분들, 이번에 2월달, 3월달에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다음 하락장에는 마음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현재 주식 계좌에 잔고가 마이너스인 분들,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잔고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거고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장기 투자를 꼭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은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딱 4줄로 정리해봤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가장 기억에 남는 4줄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은요, 장기 투자자는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손실 연도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요, 사람들은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세 번째입니다. 일일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분기 단위로 수익률을 점검한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결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자, 마지막 4번째 줄은요, 자본시장에서의 역사는 낙관론의 입지를 탄탄하게 받쳐줬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이 책을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주말이고 해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라예 리 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주님. 어제 읽어주신 혼세마왕님 메일이 이틀째 마음에 남아있어 두 분 응원코자 용기를 내봅니다. 2019년 말 저도 뜻하지 않게 유방암 선고를 받고 초기라 다행 중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 항암을 하던 중 코로나를 맞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도 없어지고 재택근무로 인해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제가 암 투병 중인 것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접하고 겁도 없이 덜컥 테슬라를 다량 매수 후 유튜브를 헤매다가 미주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계좌는 미주우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로 테슬라, 아마존, 크리스퍼, 보잉, 레모네이드, 팔란티어, 엔비디아 등 10년 후 10배 성장할 4차 산업혁명 성장주들로 채워 있고 올해 2, 3월 조정 기간을 거쳐 현재는 6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지요. 지금은 매일 아침 출근 시 오미주와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를 만나며 제 포트폴리오가 잘 성장하는지 보며 매일매일 톡톡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30년째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으나 이제 저도 은퇴를 좀 앞당겨 보려 합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인터뷰하신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주은으로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 장르를 넓혀보고 싶다는 말씀, 제가 딱 기억하고 여행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세마왕님, 투병 중 오롯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발병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얼른 완쾌하세요. 미주님 보이지 않는 많은 팬들이 조용히 응원하고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미주으로 은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 후 멋지게 살기, 여행하기, 저희를 리드하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긴 호흡으로 천천히 오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매일 아침 응원합니다. 서울에서 라예리. 라예리님 보내주신 이메일 굉장히 감사하고요. 혼세마왕님 힘 많이 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함께 투자하면서요. 우리의 주식 계좌 밸런스는 물론이고 우리의 행복 계좌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끝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다시 주중이니까요. 오미준님과 함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그리고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